어, 지금부터는 이제 floating point number, 부동 소수점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arithmetic 오퍼레이션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에서 조금씩 배운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좀 가급적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 그 뒤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배워야 될 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조금 그 여러분들이 좀 뭐 처음 보는 내용이라면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요. 원래 내 의도는 가볍게 약기초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강의 충격에서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가벼운 내용, 내 딴에는 지금 가벼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좀 혹시 이제 모르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IEEE 스탠다드 754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어리스메틱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 처음에 이제 1985년도에 제정된 규정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여러 벤더들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를 만들었잖아요. 뭐 IBM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 이 정수 연산과는 달리 뭐 정수 연산과는 달리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은 이 프로세서마다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구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이 컴퓨터에서 이 벤더 IBM에서 만든 컴퓨터에서 돌렸을 때의 결과와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HP에서 만든 프로세서에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했을 때 뭔가 결과들이 좀씩 다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수행해주는 프로세서를 만들 때는 이러한 규정 하에 플로팅 포인트 어리스메틱을 해라 하고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벤더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도 그 값이 같은 값이 나오게 표준화를 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만든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float 4바이트를 사용하는 32비트를 사용하는 싱글 프리시전, 그 다음에 8바이트를 사용하는 64비트를 사용하는 더블 프리시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아주 중요한 어떤 공학 계산, 자연과학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롱 더블 같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요 플로트와 더블이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에서 이제 싱글 프리시전 32비트 4바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64비트 8바이트를 사용하는 더블 프리시전의 경우에 대해서 싱글 프리시전은 여기 사인 빛, 사인 인디케이터라는 사인 빛 1빛,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 지수를 나타내는 8빛, 그 다음에 이제 멘티사라는 거 23빛을 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인 경우는 사인 빛 플러스냐 마이너스 하는 사인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는 11비트, 그 다음에 멘티사는 52비트. 그래서 사인 빛 1비트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는 8빛에서 11빛으로 증가함으로써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절대값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멘티사는 23비트가 52비트가 돼서 23빛하고 52빛 차이에 의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정밀도, 상대 오차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익스포넌트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절대값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정밀하게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가 이제 요 멘티사 값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된 normalized number라는 거예요. 요 상태. 요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진수를 1. 여기 있죠. 1 여기 1점 뭐뭐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요 지수로 결정은 되죠.
곱하기 2의 몇 승이니까 항상 요 소수점 바로 왼쪽 단자리 숫자는 1이라고 1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1.뭐뭐뭐뭐뭐를 주어진 십진수를 항상 여기 1.뭐뭐뭐뭐 해서 이 크기는 상대적으로 2의 몇 승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1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2의 0승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상황은 이게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사인 빛은 0이 되고요. 요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주자면 0승해야 되니까 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뭐뭐뭐로 표현했을 때 1.뭐뭐를 했을 때 소수점 이하 23빛 23비트를 이제 저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23비트면은 어떻게 되죠? 요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20에 요거 3개니까 23인데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요거 반올림을 해서 1 하면 바로 요게 1.0을 뗀 왜? 노멀라이즈 된 거니까 1점이란 건 아니까 이 숫자는 저장 안 하고 0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23개 비트에 반올림을 한 게 들어가죠. 여기 23비트에 멘티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여기서 8빛을 사용하면 8빛이라는 거는 0부터 255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수에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 시킨다 그러죠. 바이어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숫자 같은 경우는 1.1인 경우는 2의 0승이니까 127이 들어가야 돼요. 127 여기다 2에다가 127을 집어넣어야 2가 뭐냐면 여기 익스포넌트에 127을 집어넣어야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이어스를 시켜서 들어가니까 여기 8비트에는 127 들어갑니다. 127. 그래서 요게 127이 들어가고요. 더 사인빗, 파란 거 사인빗 하나, 127 지수, 그 다음에 멘티사 1.2하 반올림된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헥사데시말로 보면 3F8C CCCD가 1.1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 날아가는 게 이제 오차가 되는 거죠. 반올림을 한 상태에서 날아가는 것들이 다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23이라는 숫자가 이진수로 23개 비트까지의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이진수로 23자리 정도의 정밀도가 과연 10진수로 몇 자리 정도 될까? 그게 이제 이 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5자리에서 7자리, 10진수 정도, 10진수로 그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 더블 프리시전은 23빛보다 훨씬 많은 비트를 쓰니까 10진수로 더 많은 정밀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보통 14자리, 15자리 정도? 10진수로 그거까지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봤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정규화된 상태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서브노멀이라는 형태인데 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익스포넌트가 이런 경우에가 이제 노멀라이즈 된 상태고 서브노멀은 이거보다 값이 더 작아지는 경우에 1.0이라는 이 조건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0.f 여기 보면 아까 사인빗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1의 S승 그 다음에 항상 1점하고 23개의 비트로 갔는데 이 서브노멀 상태는 0.f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더 작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 서브노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E 값이 뭐냐 F 값이 뭐냐 S 값이 뭐냐에 따라서 더 작아지면 0인데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마이너스 0 이런 거 찍힐 때도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값이 작아지는 쪽이고 값이 커지는 경우에는 E 값, F 값 따라서 이제 이런 값들이 찍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 하다 보면 이런 게 가끔가다 추적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not a number. 숫자도 아니죠. 근데 이런 상태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요 상태인데,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우리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요 상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볼 필요 있습니다. 한번 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범위가 결국 2의 몇 승.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정상적인 그 노멀라이즈 상태에서는 여기에 1부터 254까지 가는데 그게 127도 바이어스가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2의 몇 승하는 그 지수는 마이너스 126승부터 127승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꼭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점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3개는 여기 23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 넘버 형태로 저장하기에는 절대값이 그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언노멀라이즈 된 서브노멀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예를 들어서 0.001010 이렇게 나가는 것도 허용하는 게 이제 이 상태고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 이거는 서브노멀. 그래서 아마 내가 정확하게 요즘 이런 거 잘 기억 못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숫자가 이런 건지 플래그가 다 뜰 겁니다. 근데 대개 아무런 여러분들 디폴트 상태에서는 그냥 서브노멀도 그냥 에러 상태 아닌 상태에서 계속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 내가 유닉스 계열에서 컴파일에서는 그런 거 다 세팅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무한계가 존재하는 실수를 컴퓨터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이제 표현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32빗 싱글 프리시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32빗 갖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뭐 2의 32승계잖아요. 그러니까 무한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그런 표현 방법이죠. 그러니까 1.1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런 숫자조차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계가 존재하는 실수 중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 유한계만 표현을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에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죠. 내가 이렇게 노멀라이즈 된 형태, 서브노멀 형태로 어떤 값을 32비트를 써서 표현했을 때 이 v라는 값의 그 절대값이 가장 작은 값은 뭐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절대값 가장 큰 게 뭔지를 한번 따져보면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것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싱글 프리시전. 여기 뭐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언제 가장 커요? 절대값이니까 요 사인 뭐 무시하고요. 1.f 23개 비트가 다 1일 때겠죠. 1.1111 해서 다 1로 채웠을 때 23개 비트를 1로 채웠을 때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된 상태에서는 2에 몇 승 하는 게 최대가 127승이니까 127승.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약 3.4 곱하기 10의 38승 정도의 10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빗 플로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절대값이 작은 그 범위를 보면 가장 작은 걸 따지니까 요 f에다가는 1점 한 다음에 다 0을 채워야겠죠. 우리 절대값 작은 거니까 가급적 다 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1.00002. 그 다음에 2에 몇 승 할 때 가장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26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노멀라이즈 넘버 상태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26을 집어넣으면 쭉쭉쭉 가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글 프리시전 쓸 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 나왔는데 뭐 요 자료는 1.1로 나오는데 대략 그 뭐 10의 마이너스 38승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즈 된 상태고 서브노멀인 경우에는 0.f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요 0점 한다 0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0보다 큰 것 중에 이제 가장 절대값이 작은 거니까 000하다 끝에다 1을 집어넣어 준 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6승 하면 요거를 정리하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승 요 정도가 절대값이 가장 작은 내가 서브노멀도 허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범위의 값을 가지고 32빗 플로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더블 프리시전은 더 많은 비트를 쓰니까 그 서브노멀을 허용할 경우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넘버를 사용할 경우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가장 큰 64비트를 사용했을 때 절대값은 이 정도 범위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죠. 32bit에서 64bit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0진수로 이 32bit 사용할 때 64bit 사용할 때 10진수로 몇 자리 정도 유효 숫자 큰 것들 몇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그 멘티사를 몇 빗 쓰냐가 이제 결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6에서 9라 그러는데 나는 9까지는 잘 이렇게 믿진 않고요. 대개 한 6에서 7개 정도만 나는 믿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9까지 가는데 난 그건 자기 상황에 따라 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이제 그 크기 범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절대값 범위에 따라 다른데 요 정도요. 그 다음에 15에서 17 더블 프리시전 사용할 때요. 근데 나는 보통 14에서 15 정도까지만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를 더 많이 쓸 때 32비트에서 64비트로 갈 때 10진수로 봤을 때 얼마나 그 유효 숫자를 몇 개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범위가 또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코딩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뭐 어떤 변수를 뭐 더블 프리시전을 표현한 다음에 뭐 파이 한 다음에 뭐 3.141592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멋있게 나는 정확한 3이다 해서 3.141592하고는 100자리 정도 쫙 친 다음에 뭐 세미콜론 탁 치고 어사인을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3입니다. 뭘 모르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뭐 20자리 정도까지만 3.14159에 줄줄줄 해서 10진수를 한 20개 정도만 놓고 세미콜론 하는 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걸 나는 정확하게 한다고 100자리 정도 그냥 열심히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서 100자리 정도 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더블 프리시전을 사용해도요. 그래서 그냥 농담을 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기 바라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제 floating point number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숫자 이제 정수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정수 관점에서 볼 건 아니고 요 간격이 이 절대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와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클 때 요 녹색이 실제로 이제 floating point 넘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인데 요 값이 이렇게 쭉쭉 연속한 정수를 표현하다가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이렇게 2칸씩 뛰다가 그렇죠? 또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이렇게 4칸씩 뛰고 뭐 이렇게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floating point 넘버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확 이렇게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인테저 32빗 인테저보다 32빗 플로트가 더 넓은 범위의 숫자를 표현해 주니까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카운터 변수로 쓰겠다. 플로트 타입의 변수를 카운터 변수로 쓰겠다. 해서 뭐 일씩 증가하면서 뭐 계속 하는데 이 값에다가 2를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트 포인트 넘버 이 값에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반올림이 일어날 테니까 다시 1로 가버리겠죠. 또 2를 더합니다. 또 플로트 넘버를 저장할 때 반올림이 일어나서 1로 가겠죠.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카운터로 사용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또 이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특징,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듬성듬성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숫자를.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아주 빠르게 이 비슷한 숫자 간의 뺄셈을 피해라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빨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코드요.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의 뺄셈은 요 큰 수와 작은 수를 더한 거에서 큰 수를 빼주는 거니까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이진수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숫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가 지수가 더 크죠. 이 숫자보다는 지수가 더 크고요. 그리고 다 정규화된 숫자니까 요 멘티사, 검은색 멘티사 앞에 1.0이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111 앞에 1점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x하고 g를 더하면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배웠죠? 어셈블러나 아키텍처에서 배운 대로 지수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아쉬운 작은 애가 밀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1.0 암묵적으로 있던 1점 노멀라이즈 된 넘버이기 때문에 1.0이 같이 쭉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1.0에서 쭉 쫓아와서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되고 여기서 이제 뒤에는 이제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반올림이 되니까 1이 올라와서 얘가 1, 0이 되고요. 그래서 더한 값 y에 여기 보면은 1, 0으로 끝났죠. 1, 0.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x를 뺍니다. 이 큰 값을 빼는데 x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x에다가 1.1을 더한 숫자에다가 이제 x를 빼는데 얼마나 유사하냐면은 얼마나 비슷한 숫자끼리의 뺄셈이냐면 이 예인 경우에는 지수 같고요. 멘티사가 다 동등하고 같고 뒤에 요만큼 이제 다르기 시작한 거죠. 요 정도만 차이가 나는 아주 비슷한 숫자끼리예요. 그거를 빼면은 이렇게 돼서 100, 1101이 되는데 이 숫자를 이제 다시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의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땡겨 와야 되겠죠. 지수를 조정하면서 쭉 땡겨 오겠죠. 그래서 1점이 여기 이제 감춰지게 1점이 여기 이제 암묵적으로 있게 000, 100이 이렇게 쭉 오게 돼요.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 이제 뭐 기차에 뭐가 달려오듯이 뭔가 0000들이 쭉 다시 같이 쫓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0000은 의미 있는 값들이 아니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숫자를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지수를 조정하면서 쭉 와서 1점 상태로까지 와서 000, 101이 있을 때 이렇게 쫓아올 때 쫓아 들어온 애들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프리시전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값이 들어와서 바로 비슷한 숫자끼리 뺐으면은 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많은 의미 없는 가비지 숫자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문제가 심각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숫자 간의 뺄셈은 어떻게든지 피해라 하는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뭐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팅 포인트 넘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그 내용을 조금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일부러 좀 빨리 좀 진도 나가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서 말하기 좀 빨리 한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뉴메리컬 알고리즘의 스터비어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GPU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